5시 37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이번에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정부와 보훈단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보훈 행사를 소개해드립니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이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전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요? 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진료와 재활,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인데요. 네. 지난 7월 말부터 전국에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 220가구를 대상으로 네.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나라사랑 행복한 집 대상자로 추천된 주택에 대해서 실제 상황이 어떤지를 현장 조사하고 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직접 만나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 청취를 하게 됩니다. 네. 공단은 이번 점검 방문을 하면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한 마스크 1,500장도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유공자의 낡은 집을 고쳐주는 그 나라사랑 행복한 집 그 사업 대상자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주택 연식, 그러니까 연도, 네. 또 주택 상태 등에 따라서 안전 손잡이 설치, 장판 교체, 도배 등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생활 편의시설 개선 사업이 있고요. 네. 또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주고 지붕을 고쳐주는 등 최대 2천만 원까지를 지원하는 주택구조 개선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이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은 현재까지 총 5천여 가구에 30억 원 이상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의 평생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도 개발했다고요?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부산, 대구, 그리고 인천, 광주, 대전 이렇게 전국 대도시에 6개의 보훈병원과 6개의 보훈요양원, 그리고 기타 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훈병원에서는 보훈 대상 환자에 대한 의료 지원과 함께 예방에서 임종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공단은 이번에 환자 개인별 케어 플랜을 추천해서 등록에서부터 관리까지 평생 건강을 관리하는 국내 최초의 건강복지 전산 시스템인 보훈건강복지안전망 시스템 서비스 모형을 개발했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한 이 시스템은 2020년도 상반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선정 리스트에 포함되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은 퇴원한 다음에도 건강관리 전문가가 수립한 의료복지와 또 재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가 연계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런 일도 했군요. 간호사 스케줄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개발했다면서요?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주식회사 카이엠이 최근 간호사 스케줄링 자동 생성 서비스를 공동으로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개발된 간호사 스케줄링 자동 생성 서비스는 인공지능인 AI가 휴가 일정, 교대 근무, 또 현장 인력 등의 다양한 변수와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고려해서 각 병동의 근무 형태에 적합한 간호사 근무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상당히 실효성이 높은 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서비스를 도입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무자의 실수 등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됨으로써 네.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이 보장되는
간호사 근무 스케줄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네. 또 단순 행정 업무는 전산화시킴으로써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는 본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특히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최적의 상태에 있는 간호사들로 근무 편성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간호사들의 과로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실수를 예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도입의 효과가 크게 기대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주식회사 카이엠과 성과 공유 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동안 간호 현장 데이터 지원, 또 자문 등을 지원했고요. 시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의 개발을 도와왔습니다. 네.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우선 8월 중에 중앙보훈병원하고 대전보훈병원에 선제적으로 도입이 돼서 평가를 해보고요. 그 경과에 따라서 전국 보훈병원과 종합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판로 확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6.25 전쟁 당시 기록 영상이 최근 공개됐다고요? 예, 6.25 전쟁 당시 폐허로 변해버린 대전 시내 모습, 그리고 민간인 학살 현장을 담은 희귀한 기록 영상 7건이 최근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 네. 역시에 따르면 최근 미국 국립문서관리기록청이 소장한 1950년 7월 17일 당시의 대전 전투 영상하고 네. 또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의해서 자행된 그 최대의 민간인 학살 장소로 알려진 대전 형무소, 그리고 대전시 동구 산내에 있는 골룡골에서 민간인 시신을 수습하는 영상 등 7건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에는 폐허가 된 대전 시가지 모습, 또 1918년에 지어진 대전역이 전투기 폭격으로 사라지기 전의 모습, 또 대전 전투 직전 대전을 방문해서 미사를 드리는 존 조셉 무초 초대 주한미국 대사의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들은 대전 지역 현대사 연구는 물론이고 1950년 전후 우리나라 시가지 구조, 또 중요 건축물 모습을 고증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찾아낸 대전시 시사편찬위원회는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서 오는 12월에 사진으로 보는 6.25 전쟁과 대전이라는 사진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 70주년 평화 콘서트가 광복절인 이번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고 하는데 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사단법인 한국예술총연합회 거제지회가 주최하는 6.25 전쟁 70주년 평화 콘서트입니다. 네. 오는 8월 15일 오후 4시에 거제도에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UN 분수광장 특설무대, 그리고 그 주변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평화 콘서트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해에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힘써주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거제시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후원을 했고요. 체온 측정,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좌석 뛰어앉기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콘서트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된답니까? 제1부 공연에는 태권도 퍼포먼스, 아코디언 앙상블, 또 무용협회의 창작 무용과 발레 공연, 네. 그리고 UOD 어린이 중창단의 연주, 또 다하마트 컴퍼니의 오방놀이, 벚꽃춤 등의 공연이 무대에 오릅니다. 네. 네. 그리고 제2부 공연은 경남 브라스 콰이어의 관악 공연, 또 성악가 김영기의 가곡 연주, 한미연의 해금 연주, 또 해금과 무용의 콜라보, 성악가 김성경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 독창, 그리고 김성경과 출연 중창단들이 함께 부르는 아름다운 강산 합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무대에서 진행되는 이런 공연 말고도 행사장 주변에서는 사진작가협회의 사진 전시, 또 거제 문인협회의 시화 전시가 열리고 체험 행사로는 사진과 함께하는 평화체험 행사도 열 예정입니다. 네. 미국 캘리포니아에 한국전 기념비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 건립위원회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플러튼시 힐크크레스트 공원에서 플래튼시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힐크레스트 공원 안에 건립될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는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참전용사 36,492명의 이름을 모두 새길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박동우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기념비 건립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한국전에서 희생하신 미군 용사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 기리는 기념비 착공식을 하게 됐다면서 아직도 이 기념비 건립을 위해서는 약 20만 달러 정도의 기금이 부족한데 그래서 계속 모금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박동우 사무총장은 올해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고 또 정전협정 체결 67주년인데 너무 오랫동안 36,492명의 은인들, 미군 희생용사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진 기념비를 마련해드리지 못했다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를 갚을 때라고 생각해서 모자라는 기금을 모으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6.25 전쟁 70주년 국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보훈. 지금까지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군 간곡 듣겠습니다. 우리가 맡았다.